요즘에 뭐 소래포구 논란도 있었잖아요. 꽃게 뭐 절단 사건이니 뭐니. 그런 저우치기나 그렇게 손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바구니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회를 이렇게 올리면 회 무게 플러스 바구니 무게가 돼요. 바구니 무게를 빼고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데 슬쩍 바구니 무게까지 가격을 같이 매겨서 일부 상인데 그게 저울치기인 거예요? 저울치기입니다. 2년 전에 엄청 크게 화재가 났어요. 순식간에 다 탔습니다. 그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두 분?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둘 다 실직자가 됐잖아요. 직장 생활 4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거를 사린 건데 갑자기 다 타버려가지고 충격을 엄청.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동석 몸인데요? 아닙니다. 아니, 일부러 자랑하려고 이거 보고 계신 거 아니세요? 살짝 회뜰 때 말을 못하니까 몸이라도 어필하고 싶어요.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길래? 저는 트레이너 생활 오래 했고요. 와이프랑 같이 장사하고 싶어서 떨어져 있는 게 싫다 보니까 와이프가 와이프분이세요? 아니요, 장모님.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몇 살 터울이세요? 한 10살입니다. 몇 살이시군요? 11살입니다. 그렇죠. 그럼 장모님과 나이 차이 여쭤봐도 될까요? 9살입니다. 장모님이 조금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그럼 오히려 장모님과 나이 차이가 덜 나네요? 네, 손님들이 이제 남매인 줄 알거나 부부인 줄 알거나. 장모님이랑 결혼을 했어도 이상한 점이 없네요. 트레이너를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업을 하게 되셨어요? 트레이너 생활할 때는 하루에 수업을 한 10개, 12개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장모님이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셔서 냅다 그만두고 다 왔어요. 근데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이죠. 어때요? 도전하지 마십시오. 요식업이나 횟집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처럼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장모님이 터줏대감처럼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습니다.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시고 주말에 또 쉬는 날이 없으시네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어요. 또 주말에는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쉬고 싶은데 제가 집에 있으면 계속 누워만 있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운동한다를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데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20년도에 했으니까 3, 4년?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그래서 PT 받고 이제 하다가 연애 한 4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횟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회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 저는 여기가 이제 직판장에 어렸을 때 막 알바 나오고 이러면 조금 싫어했었거든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일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남편하고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아람이가 아니라 보람이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어머님, 보람님, 뭐 동생분 다 미인이시겠네요. 닮아서.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바로 인정을 하시네요. 주중에는 와이프분께서는 이제 일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좀 외롭지 않으세요? 장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정말 장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사실은 2년 전에 엄청 크게 화재가 났어요. 누전 사고가 있어서 순식간에 다 탔습니다. 그럼 일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을 때예요? 1년 6개월이라고 1년 6개월 쉬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부재중 전화가 한 20통이 와 있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희 가게 다 탔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좀 탔나보다. 차 타고 가는데 소방차 수십대 와 있고 이게 연기가 있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35개 가게 중에 9개 가게가 완전 전소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두 분이?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둘 다 실직자가 됐잖아요.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로 알바 알아봐서 근처 카페에 가서 카페 알바하고 정리가 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둘 다 실직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은 뭐였냐면 이러다가 또 불이 나면 둘 다 또 실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저희가 정신승리 하려고 뭔 말했냐면은 와이프가 그때 나 임신 안 해서 천만 다행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불나고 나서 다시 트레이너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몸무게가 한 140kg까지 찌고 그랬었었는데, 청라에 40만 유튜버 양코치 님께서 매니저로 와서 일하자 같이. 일하자라고 저를 엄청 밀어주셔서,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생계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양코치는 사랑입니다. 트리니티 트니스 화이팅이고 K랩 스튜디오 화이팅입니다. 미 필라테스 화이팅입니다. 보람이네 화이팅이 먼저. 보람이네는 나중에 화이팅.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뭐 소래포구 논란도 있었잖아요. 꽃게 뭐 절단한 사건이니 그렇죠. 뭐니 유튜브 보니까 일침을 가하시더라고요. 우리까지 그래 물 흐르지 마라 이런 논점으로. 그때 어떤 취지로 올리신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 그런 저우치기나 저렇게 손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화도 많이 나고.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한 건데 뭐 이거를 되게 거창하게 말해서 웃기긴 한데.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는 일부 그렇죠.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손님들이 아예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영흥도가 아니라 그 인천 소래포구잖아요. 타격이 조금 있나요? 타격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아. 그냥 기본적으로 난 속지 않을 거야라는 도끼를 눈에 품고 오세요. 이렇게 딱 저울이 0점을 가한, 예. 0점을 맞추는 분도 있다 하더라도 네. 바구니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회를 이렇게 올리면 회 무게 플러스 바구니 무게가 돼요. 네. 근데 바구니 무게를 빼고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데 슬쩍 바구니 무게까지 가격을 같이 매겨서 일부 상인들이 그게 저울치기인 거예요? 저울식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정직한 중량 안일씨 죽탱이를 날려라. 그렇죠. 주탱이 450대 맞췄어요. 전자조를 바꾸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전자조를 바꿔서 0점 맞추면 되는데 전자조 왜 바꾸냐. 생선이 물이 팡팡 튀기면 이게 바닷물이고 짠기가 있어서 전자조율이 되게 쉽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전자조를 싼 게 13만 원, 비싼 게 25만 원인데 그걸 매번 바꿀 수는 없는 그쵸. 거죠. 손님 입장에서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은 투자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장고장이 있어서 다들 저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저울마저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바닷물이 닿을까봐 이렇게 아크릴로 제작을 합니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전자조를 쓰고 싶긴 한데 좋은 거를 쓰면 25만 원, 30만 원인데 그게 고장 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메꼴라면 광어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어머니는 여기서 좀 오래 일을 하셨다고. 네, 남의 집 일부터 오래 했죠. 네, 한 집현장 생활한 거의 한 20년? 다 돼가나? 그리고, 네. 사이랑 9살 차이 나으세요? 처음에는 한 12살 차이 난다 그러더니 결혼식 끝나고 났더니 어머니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9살 차이. 요즘 제철 생선은 뭐예요? 농어 철이기도 하고요. 감성돔도 지금 철이고. 와, 엄청 크네요. 네, 좀 많이 물건이 빠졌어요. 아침에 손님들이 조금 드시고 가셔서 여기는 몰릴 때 몰리고 네. 없을 때는 손님이 쭉 없고 그래요. 자연산들은 조금 삐꾸무리하고요. 네. 이거는 지금 중국산이긴 해요. 근데 원산 지절 다 알려드리고 정직하게 장사를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손님들도 다 잘 아세요. 네. 아니 워낙 평들이 좋더라고요. 또 농사 짓고 하니까 음식 같은 거 이제 조금 깔끔하게 저희 먹듯이 이렇게 내려고 그래요. 농사도 하세요? 네, 저희가 어르신들 농사 짓고 해서 야채 다 뜯어다가 좀 드리고 김치도 담아서 드리고.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냥 약간 그런 맛. 그래서 그런지 목에 아유 반짝반짝이 장난 아니시네요. 아, 지난번에 우리 딸 사이 결혼을 시켰더니 하나 해주더라고요. 와, 근거지나. 보통 두 분이서 1kg 드시고 매운탕을 식사하시는 그 분이신데 고기도 있으니까 저희는 바구니 무게 400g이고요. 확인해주세요. 이제 회 딱 작업, 전선에 뛰어든 건 딱 몇 년 전에 뛰어드신 거예요? 2020년 5월에 오픈을 했고요. 장모님 아시는 분 횟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2달 동안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고개 쳐박고 회만 썰었거든요. 이 회라는 음식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오픈하고 나서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을 7, 8개월 정도 하시면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셨거든요. 한 번씩 쉬셨거든요. 하루만 제가 썰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장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장사 손님들이 많이 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 마라라는 입장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내가 썰어야 되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잘 이제 열심히 잘 해서 뜨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공포심이 많았어요.
원래 회, 뭐 물고기 이거 좋아하셨어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아, 원래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런 데 오셨을 때 회를 구분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예. 가라앉는 광어 같은 생선은 머리가 작아서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1kg라도 떠다니는 생선들은 머리가 커서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떠다니는 생선들이 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어나 우럭이나 농어 같은 경우는 흰살 생선 쪽이라 지방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찰기가 있고 쫀득합니다. 근데 이게 참돔이나 줄돔이나 네. 강선돔이나 약간 지방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어서 좀 더 풍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어종의 구분을 가지고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종류마다 써는 방식이 다른가요? 작업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도다리 같은 경우 굵게 썰면 식감이 조금 억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게 포를 떠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아예 베트남 냄새 물씬 나는데요? 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학문 말고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손님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따라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어설픕니다. 장모님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난 저렇게 하면 큰 사람이 되겠다. 사회분이 정치치고는 되게 까불이네. 넉살이 좋죠. 아, 손님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좋아요. 이런 넉살도 장모님께 물려받아요. 아, 뭐 멍게, 뭐 해삼, 전복. 바다에서 잡아온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아, 직접이요? 네, 소라하고. 그리고 참고로 예. 잡아온 건 예. 팔지 않고요. 아, 그래요? 스키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잡아와서 파는 건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어. 잡아온 건 저희가 그냥 드리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스키다시가 나간다면 좀 더 많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라미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원동력이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상 깊었던 게 이 술이 젊은 감각으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락 자체가 술 문화까지가 포함된 식도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볼도 팔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산토리나 아니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당연히 와이프 아이디어였죠. 오. 아, 역시 젊으시니까. MG니까. MG 아 그러면 20대신 거예요? 20대입니다. 29. 친구들이 난리 났겠어요 결혼했을 때. 납치해서 결혼한 거냐. 와이프 친구들은 약점 잡혔냐. 약점 잡혔으면은 윙크 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밝으시지만 두 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저는 좀 막 많이 울고 이랬었거든요. 직장 생활 4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거를 차린 건데 갑자기 다 타버려가지고 충격을 엄청 지금 눈물 흘리시는. 아니요, 눈곱 뜬 건데. 아, 예. 충격을 엄청 받아서 울고 이랬는데 남편이 막 서운하게 야 그만 울어 왜 이렇게 슬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 시절 토크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왜 이래 이러면서 힘들 때 스쿼트 500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그 감정에 빠져들까봐 일부러 그랬더라고요. 그치, 내 와이프 지키려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불나고 나서는 엄청 아무렇지 않아 하다가 다시 이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할 때 이제 좀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그럼 뭐가 슬프냐? 뭐가 진짜 슬펐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슬펐냐면은 토크에 굶주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찐따처럼 손해보지 않고 팔기 위해서 막 노력했었거든요. 노는 언니에도 나와서 예, 맞아요. 박세리님한테 예. 낙지 얼마냐? 아, 영도는 10,000원이다. 이렇게 비싸냐? 서비스 줘라. 안 됩니다.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랑. 내가 만약에 그 공격파에 나올 수 있으면 아유, 박세리님한테 받았어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찐따처럼 안 돼요.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뭐가 정말 힘들었냐면 저는 얘기도 되죠? 네. 벌어놓은 돈은 정왕동 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에 17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석증이래요. 맨 처음엔 남들 다 조금 주무시고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내가 뭐 그걸 이석증이라고 해서 유난 떤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 먹고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왼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좀
인지를 하고 오전 일을 그만두고 오후 일만 하면서 돈을 모으는 시간이 저는 가장 슬펐고 가장 제 자신이 와이프한테 한심하고 미안하고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단서 다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라 치는 거 저 구라 뒷방맹이 네. 진짜 저울치기 안 하고 그 혹시 모르니까 진단서 보내주세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혹시라도 여흥도에 반가우실 때 청각장애인들 오시면 제가 간단한 수화는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함 없이 도와드릴 테니까는 놀러 오세요. 수화는 어떻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세요. 아, 그래서? 오시면 조금 불편함 없이. 네. 올해 이쪽 일을 하셨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항상 힘들죠. 근데 그래도 나와서 또 막상 일을 하면 보람되고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계속 힘들다 그러면 못해 일을. 장모님이랑 해안 사람들이 가서 용어 처리기다. 혹시 요즘에 그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타격도 있나요? 타격이 있습니다. 일본산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꺼려하시는 건 분명 있습니다. 처리수이지만 오염수라는 그 단어가 주는 공포심 때문에 타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가 바닷물이라도 좀 먹어보면 될까요? 뭐 일부 상인들이 저울치기라든지 꽃게 절단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폭행되지 않는 법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도 일부 상인들이니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손님들을 응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나누는 대화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차라리 고집이 있어 보이는 집에서 드시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람이 되죠. 고집. 고집. 한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보통 주말에는 12시간에서 14시간 일하고요. 평일에는 한 10시간 정도. 이때 딱 두 분이서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아, 잡니다. 아, 뭐 소주 한 잔이든 뭐 그런 게 없군요. 죽어요, 다음날. 죽됩니다.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참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찾아오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사실 좋아요. 손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유퀴즈처럼 네. 회 퀴즈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드시고 있는 손님들한테 회 퀴즈 하면 약간 미친놈 될까봐 못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퀴즈를 내서 맞힌 분들한테 100만 원을 못 드려도 그죠, 그죠. 회값을 다 드린다고 무료로 드린다거나 회 물은 너무 세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못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내실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도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마지막으로 회 퀴즈 하면서 끝낼게요. 아, 많이 창피하시는 것 같은데. 난 준비됐어. 같이! 회 퀴즈.